독서를 좀 봅시다. 한동안 독서를 많이 못했네요, 그죠? 문학한다고. 자, 여기 보면, 자, 국가 지방자치 단체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자치와 같은 행정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이게 무슨 법이야? 정의법이야. 아니 설명했잖아. A 하는 B 이렇게 돼 있으면 앞에 A 하는 되게 중요한 거야. 나란히라고 해서 뭐 한다는 거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 행정 규제라고 하는 거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 자, 행정 규제는 뭐 해야 된다고? 국회가 제정한 뭐해? 법률에 근거해야 돼. 자, 정의 나왔으면 중요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 이거 봐봐. 다 쳐야 돼. 자, 정의 치는 법 봐봐. 국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게 뭐야? 행정 주체지. 그럼 앞에 쳐야 돼, 뒤에 쳐야 돼? 앞에 쳐야 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뭐라는 거야? 행정 주체라는 말인 거야. 내가 앞에 A 하늘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랬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거 당연하겠죠. 그럼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사적 목적을 출발하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대통령이 됐는데 자기 욕구를 채우는 사람. 이번에 그 용산에 알죠?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갔었어요. 아시나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를 갔는데 용산에 갔는데 찜질방이 있대요 거기. 건식 사우나. 네, 건식 사우나가 있대요. 미친놈이야. 아니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가 왜 필요한 거야? 난 이해가 안 돼. 사우나 만들었잖아. 일하다가 사우나 하고 싶어서 사우나. 아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대통령인데 그냥 목욕탕을 가시면 되지. 다른 데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애초부터 거기 가면 안 돼요 용산에. 그냥 뭐 욕을 하려면 제가 1시간 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인간. 대통령 값도 아니거든. 근데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에도 그랬어요. 대통령이 대통령에 집중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게 집중하는 거야. 옛날 박근혜는요. 박근혜 방에 갔더니 거울로 들어져 있대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방이 거울이 그런지 모르겠어. 정신건데야. 죄송합니다.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척이나 이런 없으시죠? 네, 박시영. 이제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닌 거 아시죠? 탄핵당한 사람은 대통령이라 안 부릅니다. 전 대통령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인이에요. 윤석열도 일반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탄핵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도 슬픈 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빨간 쪽이 이기든 파란 쪽이 이기든 저는 상관이 없어요. 나라는 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일만. 지 할 일만 잘하면 뭐가 문제야, 그죠? 아니, 뭐 보수적이든 뭐 이렇게 뭔 상관이야. 국민이 잘 살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 주식만 오르면 돼요. 장난이에요. 그렇진 않고 정의를 실현해야죠. 국가 정의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국민이에요. 국민 사실. 그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이거잖아요. 국가의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은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대통령이 뭐가 중요해요? 국민을 잘 살게 해줘야지. 그게 공무원 주제에 아이고 이렇게 많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게 공무원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얘기했나요? 공무원 시험 준비했었는데 제가 한 2년. 저랑 안 맞아요. 저는 공무원 됐으면 또라이 됐을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거든요. 자유롭게 얘기도 하고. 공무원은 맨날 앉아가지고 자, 몇 번 손님? 몇 번? 자, 뭐 필요하세요? 네, 이거 하루 종일 그거 하면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저는 못합니다. 물론 그 일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잘 맞으시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게 맞고, 그죠? 제발 여기 가서 진상만 안 떨었으면 좋겠어요. 요새 많이 그만둔대요, 공무원들. 우리도 가서 너무 진상을 부리니까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정규제는 제가 설명드리겠네. 자, 행정규제는 저는 수업에 집중하겠습니다. 행정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저기 봐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의 의무를 부과하는데 너무 많이 치는 것 같아서 제가 안 쳤어요. 일부러. 치긴 쳐야 돼요. 원래는. 읽으시면 되죠? 당연한 얘기잖아. 그래. 그지? 행정규제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뭐 하는 거야? 나 같으면 단어 딱 2개만 쳐.
아니 당연히 국민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 뻔하잖아. 그치? 다 쳐야 돼? 아니요. 글을 잘 읽는다는 건 핵심 단어를 잘 체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권리만 기억하시면 안 돼. 뭐도 기억해야 돼? 의무도 기억해야 돼. 이런 게 다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봐. 행정 규제는 한 다음에 앞뒤에 또 있잖아요. 얘가 앞뒤로 정보가 있어. 예를 들어서 A 하는 B가 C 해요. 이렇게 됐을 때 C도 중요하다. 얘도 정의 아니야? 얘는 정의가 아니고 뭐예요? 얘는 특징이에요. 특징. 자, 잘 봐. 특징과 지정의 차이를 설명할게. 자, 정의는 뭐야? 단어의 개념을 알려주는 거죠. 자, 학생은 뭐예요? 공부하는 사람. 이해돼?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정의예요. 근데 이반에서 제일 멍청한 학생이 누구야? 쟤요. 이게 지정이에요. 깜짝 놀래요. 너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쟤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차이 알겠어? 그 학생은 멍청하다. 이건 걔의 특징인 거야. 학생의 단어 뜻이? 아니죠. 단어 뜻을 알려주면 정의고. 그게 아니고 특징을 말하는 건 지정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야. 이해되지? 차이를 알고 계셔야 돼. 그러면 자, 행정규제의 특징은 뭐예요? 국회가 뭐 한 거? 제정한 법률을 뭐 해야 된다? 근거해야 된다. 됐지? 그러나 자, 이런 거는 당연히 중요한 거 알겠지? 행정규제를 얘기할게? 아니야. 그러나 뒤로 가면서 더 중요한 걸 알겠죠? 그럼 당연히 앞에 행정규제를 왜 설명했을까? 기본이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정보니까 쓴 거예요. 그러나 연결되는 거 봐.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게 뭐야? 행정부래잖아. 그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게 뭐야? 행정기관이잖아. 얘는 안 찍게 이제. 그치? 이거 자꾸 습관하셔야 돼요. 얘들? 기본 중에 기본이 이거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이렇게 나오면 행정부는 뭐야? 대통령이 있는 데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뭐야? 행정기관. 이렇게 해놓으셔야 된다고. 이해됐어?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게 뭐예요? 그러니까 행정부나 어디서 제정한 거? 행정기관이 제정한 게 뭐야? 법령이죠. 잘 봐. 행정부, 행정기관은 누구랑 비교해서 나온 단어일까? 국회죠? 국회가 제정한 게 뭐야? 행정규제. 행정부나 행정기관이 한 게 뭐야? 행정입법. 됐어? 근데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든 데가 다른 거예요. 그죠? 정부에서 만든 거는 행정입법이고 국회에서 만든 건 뭐예요? 행정규제. 법이에요. 법. 진짜 법. 법은 어디서 만들어? 국회가 만듭니다. 원래. 알죠? 이해되니? 되는데 자, 행정규제가 커지고 있대요. 왜 커져? 드론과 관련된 행정규제 사항들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돼. 요새 골 때린 거 아세요? 그 부산에 고층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거기 앞에가 바다밖에 없어. 해운대 앞에 있는 고층 아파트. 겁나 비싼 아파트인데 앞에 뭐가 반짝반짝거리더래요. 보니까 드론이래. 드론이 자기 촬영하고 있는 거야. 남자인데 근데 뭐 자기가 화들짝 놀라서 막 너무 잘했대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은데. 죄송해요. 장난이고. 봐라 이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저 그럼 변태 아닙니다. 너 주춤 환자 아니에요. 진짜. 그런데 남자가 막 화들짝 놀라서 신고를 했대요. 근데 그게 법이 없대요. 드론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드론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그게 누가 다닌 드론인지 찾아야 되잖아요. 일단 그 누구를 찾아야 되는데 법 자체가 없어서 경찰들이 출동을 못한대요. 이게 아직은. 이 시급이 안 시급해. 아니 유리창 있는 집은 다 닫고 살아야 돼 그러면. 그치? 다 우리 집으로 훔쳐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법은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니네 생각해봐. 국회가 법을 빨리 만드니 겁나 오래 걸리니. 이 새끼들 1년 내내 안 죄송해요. 이 새끼들 1년 내내 싸우기만 하잖아. 빨간색이고 파란색이고 일이나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로. 이 새끼들이 쓸데없이 자기 할 일이 법은. 그러니까 국회는 원래 법 만드는 데인데 법을 안 만들고 맨날 쓸데없이 정치 싸움만 해요. 대통령 앞에다 두고 맨날 둘이 싸워 맨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시시비비라고 하잖아요. 할 일이 시비밖에 없는 거야. 쓸데없는 인간이에요.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냥 기본이 1억 5천이 넘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넘게 받아가 쳐가면서 일을 안 해요. 정말 좀 슬퍼요. 저는 그럴 때 보면 잘못했어요. 잘라버렸습니다. 어쨌든 요새 좀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해야 돼요. 근데 그럼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언제 기다려 그러면 보통 법 중에 10년째 아직 안 올라가면 또 많아요. 맨날 개교한다 그러거든. 매년 누락돼 막 그냥 법이 안 만들어져. 10몇 년째 그냥 계속. 그러다 사라지는 법도 많아요. 법을 어떤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 계속 필요한 법인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만드는 거야? 대통령이 그냥 만들어버려요. 법을. 그걸 행정입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밑에 보세요. 자,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몇 개가 있어? 3가지가 있대.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이거 기억나니? 문서 기억나? 그죠? 이렇게 쪼개져서 나오면 무조건 뭐 해라? 각각의 뭘 잡아줘? 특징 잡아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얘기했죠. 수능 지문이 됐건 어떤 지문이 됐건 글에 읽는데 쓰는 기법은 같다 다르다. 같다. 기본은 같다. 그지? 그럼 뭐 잡아주라고 그랬죠? 각각의 뭘 잡아라? 근데 뭐와 관련된 특징을 잡아야 돼? 얘네가 다 공통점이 뭐니? 얘네 3개 공통점. 에이, 그 왜 항상 얘기하잖아. 공차는 뭐라니까. 행정? 입법이에요. 누가 만든 거야?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거야. 이해되죠? 조례 등이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상황에 대한 법률을 정할 때 특정한 내용을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원래 국회가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가 만들면 오래 걸리니까 그걸 누구한테 넘겨? 급하면? 이제 정부에 넘기는 거야. 그지? 넘길 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넘긴 걸 위임명령이라는데 위임명령은 여기 봐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뭐 대통령이 만든 거나 총리가 만든 거나 뭐 각부 장관들이 만드는 건데 입법, 예고, 공포 등의 결정을 이게 특징인 거야. 그지? 그치? 잘 봐. 여기 내려가다 보니 국회가 자신의 권한을 일부를 맡길 때를 정당화되고요. 이 관련된 법이 없어도 넘긴 거니까 권한을 넘긴 거니까 정당화된대. 근데 범위를 정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드론이라고 써놓고 드론을 뭐라고 지칭할 건지. 그죠? 어떤 것까지를 드론이라고 할 거냐. 우리 아들이 아침에 없는 재밌는 걸 보여줬는데 어떤 시골의 할머니가 할머니한테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팔았는데 의자 밑에 보면 이렇게 우각형으로 된 다리 있죠. 밑에 받침대. 아니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왜? 의자 밑에 보면 이렇게 가운데 나서 이렇게 생긴 거 알아요? 이렇게 여기 바퀴 달려 있고 네. 이렇게 생겼잖아. 요걸 할머니한테 팔았대요. 드론이라고. 이게 드론이야? 안 되잖아. 이거 아무 기능이 날지도 않고 카메라도 없고 물건을 넣는 기능도 없고 전기도 안 통해요. 플러스 근데 자 그럼 생각해봐. 드론이라는 단어를 썼어 법률에다가. 그죠? 그럼 최소한 그 드론이라는 걸 지정함에 있어서는 어디에 위임이 있어야 돼? 법률에 있어야 돼요. 그 법률에 없는 건 넘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최소한 포괄적 위임. 그냥 야 네가 생각하는 거 아무거나 다 드론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에 CCTV가 필요해서 뭐 CCTV를 달았는데 저걸 드론이랑 우기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그럼 CCTV 안전을 위해서 달았는데 그게 막 개인 사생활 침해야 막 이러면서 저거 없애줘요 막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때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렇죠? 얘의 특징은 뭐야?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고요. 입법, 예고, 공포의 절차가 있어야 되고 포괄적 위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법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누가 정해줘야 돼? 아무리 넘기더라도 어디서 정해줘야 돼요? 국회에서 어느 정도 정해서 넘겨야 된다. 이런 것도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다만 뭐 첨단 관련 기술이 많아. 그럼 급하니까 빨리 넘겨줘야 되니까 대충 정해서 넘겨줘야죠. 그죠? 근데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가면 돼야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드론이라고 그러고 너는 불법 촬영해서 그러고 아무데나 넣으면 돼야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그죠? 그럼 드론에 관한 법률이 아니겠죠. 그러면. 그죠?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돼야 돼요? 안 된다. 자, 얘가 기준이 된다. 그지?
그다음 봐봐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직제에 관한 거예요. 누구한테만 적용돼요?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가 차이가 생겼죠. 아까 위임명령은 누구한테 적용돼? 여기 보이시나요?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국민한테 적용하기 전에 미리 뭐 해야 돼? 자, 우리가 이런 법을 시행합니다라고 입법 예고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다음 주부터 뭐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 길 건너는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우회전 막 했었거든요. 사람이 있어도 막 지나갔어요 옛날에. 알지? 그죠? 그러다가 사람 많이 쳐서 죽였어요. 애기 같은 애들은 애기는 잘 안 보여가지고. 근데 요새 반드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멈춰야지. 우회전을 무조건 멈추게 돼요. 지나가면 다 뭐야? 벌금이 10몇만 원씩다. 그럼 법이 시행돼서 근데 갑자기 나는 들은 적도 없는데 갑자기 오늘 경찰관이 잡아가지고 10몇만 원 내라 그러면 돼야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뉴스에도 계속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런 법이 시행합니다. 다음 주부터 합니다. 그죠? 그리고 2, 3주 정도는 벌금은 안 내고 그냥 경찰관이 와서 주의만 해요. 지금 법 위반하셨어요? 이렇게 알려줘요. 계도 기간이라는 걸 줍니다. 그러니까 행정규칙은 근데 국민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야? 거기 그냥 행정부에 일하는 사람, 공무원한테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법 예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공무원들한테 그냥 문자 달리면 돼. 니네 요새 우리 이런 법 만들었으니까 니네 조심해. 요새 뭐 공무원들은 몇만 원 이상 못 받아요? 3만 원 이상 못 받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 됐다. 그죠? 챙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별 차이 없죠? 재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임금 위임된 사항이나 고시나 일로 제정될 수 있다. 그리고 얘는 입법 예고나 공포 등을 거치지 않는다. 그죠? 자 여기 보면 아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까 앞에 있던 애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법률이 지정한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돼 있었죠. 그죠? 근데 얘는 그래야 안 그래요? 재정 주체만 지정하고 유형을 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도 돼. 그러니까 얘는 법률에 근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누구한테 적용되니까? 특수 공무원들한테만 적용되니까. 그래서 근데 밑에 내려와봐. 조례가 있어요. 조례는 지방에서 만드는 법이에요. 지방의회가 만드는 법이에요. 잘 보고 있는 거지. 얘네가 고개 숙이고 있으면 핸드폰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니죠? 아 그래요.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좀 헷갈려요. 이렇게 더 아래쪽을 보는 느낌이랄까.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나요? 수업 다 끝났는데 애가 한 3시간 내내 고개를 끄덕였는데 다음 주에 오니까 수업을 하나도 안 들었더라고. 그런 학생들이 있더라고. 대단한 능력자야. 어떻게 3시간 내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 목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아프죠? 아니 그게 제일 싫지 않냐? 사람은 원래 정상적인 사람은 의미 없는 짓을 1시간 이상 못한대요. 실제 실험까지 했어요. 옛날에 전쟁 때 어떤 여자 꼬마 아이 재수를 데리고 와서 너 내 앞에서 숟가락을 놓고 밥 먹는 16만 해라. 밥은 없어요. 그 공기를 떠서 계속 먹는 걸 하라고 그래. 그럼 1시간 하면 내가 그 당시 돈으로 10만 원을 줄게라고 했는데 애가 못했대. 하다가 현타가 온 거야. 내가 이거 왜 하고 이거 왜 하고 있는데 나는 누군가 여기는 어딘가 이렇게 되면서 포기했대. 인간은 의미 없는 짓을 하면 자기 존재 가치를 잃어버려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학생들 중에 자기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는 애들이 꽤 많아요. 제가 수업을 왜 듣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애들 진짜. 근데 왜 고개를 안 끄덕이면 뭐라 하니까 그냥 그 자동차에 있는 그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요. 목만 왔다 갔다 하는 애잖아. 그거야 그거. 그렇게 살고 싶다. 나 같으면 그냥 엄마랑 대판 싸우더라도 학원은 안 갈 것 같아. 나 그 정도가 되네. 왜냐면 자기 인생이 아깝잖아요. 앉아서 뭐 하는 짓이야 그게. 그거 말고 할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아니 그걸 해야죠. 그러면 공부를 할 거면 공부를 해야지. 공부도 안 하는 거야. 학원에 뭐하러 그렇게 시간이. 그럼 국어학원만 다니겠어요? 국영수 다 다니지 그런 애들은. 엄마 가라 그러면 다 가는 거죠. 그죠? 내가 보기에 걔는 그러니까 엄마한테 용돈을 월급으로 받고 가서 고기 끄덕이는 알바를 하는 거예요. 좋은
좋아요. 거기만 끄덕이면 또 하루에 4시간, 3시간씩 계속 해야 되는데 주말에 4시간. 아 그건 좀 죽을 맛일 텐데 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가만히 누우면 끄덕이는 게더 아프지 않아요? 더 아프다고? 아니 목은 건강해지겠죠. 목 근육이 계속 생겨. 아 니네 원래 그 닭의 목 근육이 제일 그렇죠. 그래서 그쵸, 목 이게 맛있잖아요. 근육이 제일 많이 생겨. 이게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맛있어요. 걸을 때마다 이러잖아요. 아 이거 원래 별미예요. 몰라? 닭목 닭목살이 제일 맛있어요. 세상에 먹어가지고. 근데 요만큼 나요. 요만큼. 구워 구워 먹어요. 그렇죠. 겁나 비싸요. 닭목 이영자가 좋아하는 별미인데.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뭐 닭이에요? 그럼 닭이 아니잖아요. 좀 이러려고 존재가 아니잖아요. 차라리 나 같으면 그냥 난 정말 공부는 싫어. 그러면 엄마랑 대파 싸우고 뭐 유산을 좀 일찍 받은 다음에 그냥 엄마랑 합의를 보겠어요. 그랬으면 엄마 나는 공부는 아닌 것 같아. 진짜 때려주기로 못 가요. 그냥 불을 놓으면 되잖아. 영화를 포기해요. 어느 순간에. 어머니 저는 다른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게 왜 싫은 거냐면 편하게 살고 싶은 거야. 맞지? 용돈 받고 학원만 가서 조금 시간 때우다 오면 돈 주니까 의미 없는 짓이라도 하는 거야. 제가 보기에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자, 돌아와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는 할 거면 정말 날 위해서 열심히 해보세요. 제가 30살 먹고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열심히 사니까 인생이 재밌어요. 저는 대학교 때가 그립지가 않아요. 사실 대학교 때 시간이 겁나 많았거든요. 근데 뭐 거의 디아블로랑 스타크래프트로 다 날렸는데 술 먹거나 여자친구 꽁무니 쫓아다니거나 뭐 그런 걸로 다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제일 아까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차라리 그때 여행이라도 좀 자주 다니거나 뭐 국어 공부라도 좀 더 하거나 전공 공부나 좀 더 하거나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쓸데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5년, 16년 정도 제가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사니까 딱 하나 보장할 수 있는 건 인생이 좀 더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열심히 살면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힘든 건 맞아요. 힘든데 재밌는 힘든데 재미가 있어요. 앉아서 고기 끄덕이는 것보다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주도적으로 하게 돼요. 제가 원하는 학원을 가고 제가 원하는 원장하고 일하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고 나와요. 다음 학원이 안 구해져도 저는 나와버려요. 왜냐면 못하겠어요. 안 맞아서. 난 빠이빠이. 내 방법 아십니까? 차라리 내가 딴 데 가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월급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일이 있는 거. 내가 존재 가치가 있는 거. 그런 걸 좀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이렇게 약간 시간 배우기식으로 수업하시거나 이런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직업의식이 없어요. 오래 버티지도 못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실력이 하나도 안 돼요. 강의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강의. 그냥 읊는 거야. 자기가 외운 걸 읊어요. 여기다 있어 보이려고 막 판서만 겁나 많이 해. 그 진짜 내가 그 어떤 여학생들 봤는데 판서 지옥이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칠판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채워요. 3번은 닦아요. 3번을. 그래서 이거 진짜 깨알만한 글씨 여기 3번을 했는데 애들이 교실 이렇게 봤어요. 애들이 어떤지 하는지 이러다가 중간에 이러다가 진짜 근데 선생님도 그러니까 오래 못하더라고. 자기도 지쳐나가 떨어지지. 그죠? 자, 조례는 어때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대요. 그 누가 만들어요? 지방, 의회 이런 것만 체크해주면 돼요, 되죠? 그죠? 근데 여기 봐봐, 중요한 거 나오지? 아까 앞에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된다고 돼 있었잖아, 그죠? 근데 얘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대. 지난번에 우리 왜 그 공룡 발바닥 했던 거 기억나요? 똑같잖아요. 그치? 이해돼요? 10몇 년이 지나서 나온 지문이에요. 근데 방식은 똑같아요. 내가 보는 차이가. 다만 내용이 좀 더 복잡해지는 것 뿐이지. 그치? 그럼 결정적인 차이는 얘는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해되셨나요? 그럼 문제가 만들어진 것만 잠깐 볼게요. 밑에 봐. 내가 풀어주면 안 되는데
너네 거에 있는데 내 거에 없다고. 간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 저는 머릿속에 있는데 행정입법에서 위임 명령은 뭐 해야 돼요? 법률에 근거해야겠죠. 그죠? 그럼 거기 보면 5개 간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그럼 그 5개 간판의 뜻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 거야? 법률에 5개 간판의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또 어느 것도 그래요? 조례도 마찬가지. 그죠? 지방의회 조례도 마찬가지. 두 개는 단어의 뜻이 같아야 돼요. 뭐와? 법률에 있는 5개 간판. 그죠? 5개 설치물과 조례나 아니면 위임명령에 있는 5개 설치물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때야 된다? 같거나, 그죠? 범죄 정한 거 안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 뭘 갖고 문제 낸다는 거야? 특징 가지고 문제 낸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앞에서부터 연결돼야 풀 수 있어요, 이것들이. 무슨 말인지 되지? 그래가지고 잠깐 한번 넘어가 보세요.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게 교재가 여러분 교재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교재하고 좀 달라서 얘는 이거. 자, 우리가 인문 파트는 일단 건너왔어요, 제가. 근데 너무 한 3질문 봤나? 다 풀고 계세요? 다 푸셔야 돼요, 이번 주까지. 제가 수요일에 검사를 하겠습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안 돼 있으면 토요일에 오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출근하시는 걸로. 하루 더 출근하시는 걸로. 와가지고 내 앞에서 풀어. 그죠? 자,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요 다음에 있는 보험 질문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설명해 드릴 게 이건데, 우리가 기본으로 배웠던 거는 뭐 문제와 해결, 뭐 과정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좀 어려운 얘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회법 같은 경우 법 지문하고 이게 사실은 경제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법은 법학이죠, 법학. 그죠? 법학. 경제는 경제학이라고 해서 경제학. 둘 다 뭐가 있냐면 법학 용어, 경제학 용어라는 게 있어요. 법학 용어, 경제학 용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용어들이 내용을 설명해 주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 경제는 뭐가 어렵냐면 법과 경제 쓰이는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들 법을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물론 이제 선택 과목으로 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좀 편한데 에 비해서. 그렇다고 법 경제 둘 다 하는 애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법하든지 경제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기 때문에 경제할 줄 알면 법을 못하고 법을 해도 경제를 못하고. 심지어 그 얘기도 좀 드려드릴게요. 전에 수능에 경제 지문이 나왔어요. 그 오버슈팅이라는 게 있는데 환율을 다루는 지문이어서 우리도 풀게 될 건데, 오버슈팅을 지문이 뭐 5질문인가? 5문제가 6문제가 그랬는데 그 지문을 가지고 한국 은행에 다니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은행원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심지어 서울대에서 박사인가 석사를 땄는데 그게 환율을 주제로 딴 사람이야. 환율에 대해서 빠삭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이 지문을 주고 풀라 그랬는데 6문제 중에 몇 문제 맞았을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은 맞췄을까 안 맞췄을까? 못 맞췄죠. 시간 오버됐어요. 문제는 6문제 중에 4개밖에 못 맞췄어요. 무엇을 시사하는지 알겠어요? 내가 수능 독서를 잘 보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배워야 되냐 그러면 지식은 용어 정도만 어느 정도 알면 되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글을 잘 읽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거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읽는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봐봐. 사실 이번 주에 이거 한 지문만 풀어도, 아니 이거 주는 아니죠. 수요 온식이잖아요. 이거 한 지문만 풀어도 어마어마한 게 이게 진짜. 이 지문을 하나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자, 내용을 보세요.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자, 앞에가 뭘로 구성되어 있니? 정의로 돼 있죠? 그죠? 그럼 내가 아까 정의는 어떻게 하라고? 중요한 단어를 잡아야 돼요. 근데 다 용어예요. 보험은, 아니, 보험을 밑줄 그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치지 마세요. 어디다 쳐야 돼요? 같은 위험이어야 돼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는 다 뭐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보험 상품이 뭐지? 암보험이에요. 암에 걸릴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보험이 암보험이에요. 왜? 현대사회는 암에 걸리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몇 살에도 걸려요? 10대, 20대 때도 걸려요. 소아암도 있잖아요. 혈액암도 있고. 네? 그죠? 대부분은 근데 나이 들어서 걸리죠. 대부분 60대를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요새는 일찍 많이 걸린대요. 40대. 네, 40, 50대도 많이 걸리는데. 근데 그거보다 요새 더 많이 팔리는 보험이 뭔지 아세요? 혈관 질환이에요. 혈관 질환. 하도 기름지게 먹어가지고 저도 그랬습니다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이런 걸로 혈관이 막혀서 뒤지는 경우가 더 많대요 요새. 슬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40, 50대에 혈관이 터져서 죽지 않으면 60, 70대에 암 걸려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저처럼 야식 땡긴다고 다 드시면 안 돼요. 특히 제일 먹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니면 우리는 굉장히 많이 먹는 게 있던데 아니에요. 핫식스 같은 거예요. 카페인 음료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거는 웬만하면 커피까지는 괜찮아요. 커피는 천연 성분이니까. 근데 인공 성분이라서 굉장히 부작용이 많죠. 하루에 한 캔 이상 먹지 말라고 되거든요. 하루에 2캔, 3캔 먹는 애도 있어요. 그리고 오래 먹으면 굉장히 안 됩니다. 이게 장기 복용 시 굉장히 악영향이 많아서 안 드시면 돼요. 그럼 니네는 같은 위험을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얘네 핫식스 중독 증상, 카페인 중독 증상이라는 위험을 보유한 고3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위험을 보유한. 너 진짜 치료받는 애도 많이 봤어요. 보유한 다수인이 이 위험 공동. 그럼 니네끼리 보험을 드는 거야. 만약에 카페인 중독증에 걸렸어. 그러면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내주는 보험을 드는 거죠. 그죠? 지급받는 자들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자 얘는 잘 봐봐. 얘는 어떻게 하면 돈을 준대? 보험료를 내면 보험료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런 게 다 경제학 용어로 보시면 돼요. 뭐가 발생해? 얘는 사고가 나야 돈을 줘. 우리가 보통 적금은 어떻게 하지? 내가 들어서 만기가 되면 주잖아요. 뭐 2026년 3월에 만기가 되면 돈을 주게 돼 있어요. 보험은 그래서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아파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은 보험금 타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그 핫식스 보험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누가 한 명이 병원을 가게 됐어. 치료가 필요해서. 그죠? 그럼 니네가 냈던 보험료를 누구한테 주는 거야? 얘한테 주는 거야. 사고 발생한 애한테 주는 거야. 이해되지? 니네는 못 받아? 그런 거예요.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지. 예를 들어서 병원 갔더니 한 100만 원 치료비가 나왔다. 근데 한 번에 100만 원 내면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매달 예를 들어서 5만 원씩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그럼 1년에 얼마네요? 60만 원, 60만 원, 60만 원. 합치면 얼마야? 180만 원의 돈이 쌓이겠죠, 1년에. 근데 1년에 한 명이 병원을 가. 그러면 80만 원이 남고 100만 원 걔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걔는 5만 원씩 매달 냈는데 60만 원밖에 안 냈는데 60만 원 너무 많구나. 얼마만 냈더니 30만 원, 3만 원씩 내면 되겠다, 그죠? 내가 각자 3만 원씩 내면 1년에 36만 원, 그죠? 그럼 1년에 총 보험료가 108만 원. 그죠? 그럼 100만 원 주고 8만 원이 남으니까, 그죠? 8만 뭐 알아서 쓰면 되죠. 근데 경제적 손실을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100만 원 내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 근데 보험금 지급은 봐봐. 반복돼서 나온다는 꼭 보셔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 이게 되게 우연적인 거야. 근데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무슨 상품이야? 조건부예요. 아파야 주는 거야. 이제 안 아프면 안 줘, 얘는. 만기됐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보험에는 만기되면 주는 것도 있어요. 주는 것도 있긴 한데 좀 그렇다. 자, 그럼 보세요.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해요. 봐봐. 용어 몇 개 나왔니? 여기서부터 이제 미치는 거예요. 자, 내가 내는 보험료 있어요. 보험료 알죠? 근데 지급받는 게 뭐야? 보험금이 있어요. 근데 그거의 관계를 어떻게 결정한다고?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을 한대. 여기까지 이해됐어? 정말 이해됐을까? 밑에 내려가 봐.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자, 확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연결되는 거 보이지? 용어를 뭐해서 읽을 줄 알아야 돼? 연결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확률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거잖아. 그죠? 없지만 그동안 발생된 사고를 바탕으로 확률을 예측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캔 정도로 마신다. 이제 그럼 발생할 확률이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1명은 반드시 병원을 가더라. 그럼 10%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걸로 예측하는 거야, 이제. 야, 이 새끼들도 하루에 한 캔씩 먹겠지. 그럼 이 새끼들 10명 중에 1명은 1년에 한 번씩 병원을 가겠지? 그걸 기반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죠? 그럼 관찰 대상이 많아지면 실제 사고 확률이, 그죠?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을 다 관찰하면 확률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본래 보험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병원비가 많이 나가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위험을 상정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뭐하다고? 위험에 뭐 해야 돼? 보험료는 상응해야 된대.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자,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니? 보험이 공정해야 된대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는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다 같이 하식스를 하는데, 자, 우리 넷이 같은 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는 하식스를 하루에 한 캔 이상 안 먹어. 근데 내가 막 5캔씩 먹거든. 그럼 보험금은 누가 제일 가장 탈 확률이 높아요? 내가 높죠. 매년 보험금을 내가 쓰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래서 108만 원 됐는데, 예를 들어서 넷이 내가지고 100만 원 조금 더 되는 돈이 쌓였는데, 그 중에 100만 원 내가 맨날 써버려. 그치? 근데 니네 중에 하나가 아팠다고 칩시다. 그럼 돈이 없어. 공정해요? 그죠? 공정하지 않죠? 왜? 왜 공정하지 않아? 나는 낸 돈에 비해서 많이 써버리니까 내가 위험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 그럼 봐봐. 내가 매달 3만 원의 보험료를 낼 때는, 내가 만약에 뭐 했을 때, 병원에 가게 됐을 때 나한테도 뭐가 와야 돼? 100만 원의 병원비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기대값인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럼 자, 내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그 지급받는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뭐 해야 돼요? 기대값이 일치해야 된다. 뭐랑 뭐가 일치해야 된다고? 자, 용어 연결되는 거 봐봐. 보험료와 뭐가 일치해야 돼?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일치해야 된다.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된대. 보험료를 낸 총액과, 자, 100만 원 냈어. 그러면 보험금도 얼마 나가야 돼요? 100만 원이 나가야 돼. 근데 막 200만 원씩 나가. 그럼 돈이 모자르겠죠. 그죠? 네, 일치해야 돼. 자, 근데 여기 잘 봐. 여기서부터 보자. 여기 잘 봐. 자, 보험금에 대한 뭐가? 기대값은 사고가 발생할 뭐에다가? 확률에다가 사고 발생 시 수령할 얼마를? 보험금을 곱한 값이래요. 자, 그럼 아까 우리 얼마 받기로 했죠? 100만 원이죠. 근데 확률이 얼마야? 4명 중에 1명이 걸려. 그러면 몇 프로야? 25%. 그죠? 그럼 100만 원에 25%는 얼마지? 25만 원이죠. 그럼 n분의 1로 하면 한 달에 얼마씩 내는데? 2만 몇천 원 정도 내는데. 그죠? 근데 내가 계속 타먹으면 어떻게 돼? 2명이 생겨. 그럼 보험금이 얼마 나가? 200이 나가는 거야. 그죠? 자, 200이 나가는데 그러면 얼마씩 내야 되니 내가? 5만 원 가까이 내셔야 되지. 얘네? 그럼 내가 내는 보험료에 비해서 뭐가 높아요? 사고 발생 확률이 너무 높아. 그죠? 그럼 내가 기대하는 값보다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내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뭐라 그래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100만 원에 대한 2만 원이면 몇 프로니? 25만 원이면 25%죠. 이제 보험료의 비율.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뭐라 불러? 보험료율이야. 근데 보험료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돼.
됐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자, 이거 봐봐. 이게 되게 쉬운 거야, 이게. 자, 정리하면 어떻게 돼? 자, 기대값은 뭐랑 같아야 돼? 기대값은 뭐랑 같아야 돼? 사고 발생 확률하고 같아야 돼. 맞죠? 그러니까 써준 거 그대로 정리하면 되잖아. 그치? 됐어? 근데 기대값은 뭐라고? 사고 발생 확률 곱하기 뭐야? 보험금을 곱하면 된대. 여기까지 됐지? 그치? 그 다음에 보험료율은 뭐랑 같아야 돼? 보험료율이 뭐랑 같아야 돼? 사고 발생 확률하고 같아야 된다잖아. 그치? 그럼 보험료율도 뭐랑 같으면 돼? 보험료율은? 사고 발생, 아까 보험료율이 뭐였죠? 보험금에 대한 뭐야? 보험료를 뭐로 나눈 거? 보험금으로 나눈 거죠? 이렇게 된 거야. 되셨나요? 그래서 그럼 같은 애가 누구지? 사고 발생 확률하고 뭐가 똑같아요? 보험료율이 같아요. 근데 사고 발생 확률한테 뭘 곱하면? 보험금을 곱하면 뭐가 나와? 기대값이 나온대. 됐죠? 그리고 얘 진짜 친절하게 여기다 정리까지 해주세요. 여기 봐봐. 밑에 가면 뭐라고 되죠?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하고 뭐가 똑같아야 돼요? 사고 발생. 사고 발생률 같아야 된대. 그럼 기대값은 뭐랑 같을까요? 기대값은 뭐랑 똑같을까요? 야 봐봐. 보험금에다가 자 봐봐. 보험금에다가 사고 발생 확률을 곱하면 기대값이 나오지. 그죠? 근데 보험료율은 어떻게 된다고? 보험료율을 보험금으로 나눈 거지. 자, 보험금 넘겨봐. 어떻게 돼? 보험료랑 보험료율 곱하기 보험금이 뭐야? 보험료죠. 그럼 어떤 보험이 공정한 거야? 보험료와 뭐가 같은 거? 기대값이 같은 보험이 공정한 보험입니다. 사칙연산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 봐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쓰인 용어들을 보세요. 맞지? 아니 뭐 일상적인 용어 하나도 없어. 다 뭐야? 경제하는 거야. 이래서 어려워요.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하겠지. 첫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용어는 알아야지. 뭐는 알아야 돼. 근데 제일 진짜 충격받는 게 애들이 뭘 몰라? 환율이란 단어를 몰라. 환율이 뭔지 잘 몰라. 실제로 너네도 아는 거 같지만 잘 모른다. 어디서 많이 들어는 건데 몰라 진짜. 그죠? 뭐 사고 발생 확률이 있고 이런 거 용어는 좀 알면 돼. 그리고 제일 좋은 정보는 다 어디에 들어있다? 수능 지문에 들어있습니다. 알겠죠? 제가 과제를 드릴 테니까 이거 집에 가서 연습 좀 해봐. 제가 전화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